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의 300여 세대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공사가 시공사 부도로 중단돼 입주 예정자들이 300억 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피해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자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벌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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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잃게 된 춘천의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건 시공사가 부도 처리된 지난해 10월. 입주가 예정된 318세대는 납부한 보증금 340억여 원을 돌려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의 20%만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애초에 입주 예정자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78억 원뿐이라는 겁니다. 허그에 입금된 78억만 보장해 줄 수 있고 미입금된 310억은 임차인의 문제라며 돌아섰습니다. 알고 보니 대출 지정 금융기관이 입주 예정자들이 보증금 용도로 빌린 대출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보냈고 시행사가 이 보증금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행사가 임의로 사용한 보증금은 265억 원, 한 세대에 평균 1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동안 입주 예정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이 미납됐다는 어떤 공지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보증금이 입금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허그 덕분에 우리들은 모두 오갈 데 없는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미 시행사에 수납 지원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정 계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좌로 들어온 보증금만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약관에 입주 예정자들도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입주금 수납이 부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입주금 납부 정상화와 관련된 공문도 여러 차례 송부한 바 있습니다. 결국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와 대출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기관에는 대출을 무효화하는 채무부존재 소송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냈던 보증금의 이자에다 이제 변호사 비용까지 피해액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최근 정성군이 모든 주민에게 3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지급 계획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군이 지난달 주민 모두에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 의회 부결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의회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섰고 의회는 부랴부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정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성군은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의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의회에서 처리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 여부가 좀 빨라지고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군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탄핵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목적입니다. 지원금을 주지 않는 곳에선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척시 의회 이광호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소비심리 회복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소비가 골목 상권의 전통시장에서 순환되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횡성군도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근거로 간부 회의에서 논의를 마쳤고 군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이하를 맴돌며 소비가 극심하게 침체된 상황에서 자치단체마다 지역 경제 살리기, 골목 상권 활성화에 나서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시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확산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의 주요 관광지가 이동약자들에게 불편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10년 넘게 시설 개선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춘천 9곳, 강릉 7곳이 선정되는 동안 원주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과 고령자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열린 관광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2곳에서 4곳의 관광 지점을 권역으로 묶어 신청하는데 무장애 동선을 만드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지점별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 특화된 상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올해 선정된 20곳을 비롯해 지금까지 전국에 182곳이 지정됐습니다. 도내에서도 2016년 강릉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4곳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9곳으로 가장 많고 강릉 7곳, 횡성과 영월, 속초가 각각 2곳, 동해와 정선이 1곳씩입니다. 하지만 원주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열린 관광지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7년에 단 한 차례 간현 관광지를 내세워 신청했지만 선발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신청을 하려 했지만 간현 관광지의 주요 동선을 무장애 시설로 만드는 게 어렵고 특히 함께 묶을 수 있는 인근 관광지가 부족하다는 게 이전의 원주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사이 지정된 전국 열린 관광지를 분석한 결과 한 지자체에서 같은 해에 선정된 관광지 간 평균 직선 거리는 7.8km로 결코 가깝지 않기 때문에 인근 관광지가 부족하다는 건 궁색한 말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전남 해남의 우수영 관광지와 송호해수욕장은 무려 32km, 차로 1시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열린 관광지로 선정됐고 가까이는 횡성의 유현문화관광지와 횡성호수길 5구간이 직선거리 21.6km, 차로도 40분 거리지만 지난 2020년에 열린 관광지가 됐습니다. 간현 관광지에서 반계리 은행나무는 9km, 훨씬 거리가 먼 구룡사도 19km입니다. 사실상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의지는 열린 관광지 사업에 지자체가 얼마나 예산을 매칭하는지 등의 정량평가와 무장애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도 등 정성평가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간현 관광지는 내년까지 한국관광 100선에도 포함돼 가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반공역 공원 등 추가 시설이 마련되는 대로 열린 관광지에 도전하는 한편 간현 관광지와 반계리 은행나무, 흥원창 등을 연결하는 관광 상품도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0년 동안 유예된 관광의 평등이 올해는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가 한기호 국회의원을 강원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한 의원이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배반하고 내란 행위에 묶인 방조를 넘어 적극 동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87조 내란 방조 행위와 90조 내란 동조 혐의로 한 의원을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고발인에는 한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선거구 주민 68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주시가 방치돼 있는 단계동 옛 정부청사와 학성동 옛 법원 검찰청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최근 문체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해 유치 의사를 전했습니다. 원주시는 유휴 건물을 활용해 건립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과 시립미술관, 뮤지엄산과 연계한 지역의 미술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태백 지역의 겨울 대표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 태백산 눈축제는 16일까지 열흘간 태백산 국립공원과 황지연못 일원에서 열리며 대형 눈조각 전시와 야간 조형물 전시,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 체험, 겨울 전통놀이 체험 등 33개 세부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개막 행사는 내일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진행되며 태백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차 추첨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태백시와 태백시 문화재단은 태백역에서 축제장 입구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개막하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강원도 소속 13명의 선수가 빙상과 컬링 등 4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특히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강원도청 김준호가 강력한 금메달 후보이고 한국 선수 중 가장 많은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보유하고 있는 알펜시아 이승훈은 8번째 금메달을 향해 도전합니다. 스키 종목에선 2011년과 2017년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정동현이 출전해 메달 획득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을 일주일여 앞두고 강원FC의 시즌권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FC에 따르면 강릉과 춘천의 모든 홈경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입장권 500장이 판매 개시 45분 만에 완판된 데 이어 춘천과 강릉 홈경기 카드형 시즌권도 최근 각계 기관의 구매 릴레이가 이어지며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남해에서 2차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강원FC는 현지에서 인천, 수원 삼성, FC 안양 등과 연습 경기를 하며 팀 전술과 주전 선수를 확정한 뒤 오는 15일 곧바로 대구로 이동해 16일 개막전을 치를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1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된 화천과 홍천 겨울축제장에 역대 최다 방문객이 몰리며 성공적으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숙박상품 할인권 지원과 홍보와 마케팅 규모 확대, 지역 주민들의 축제 참여가 성공 요인이었다고 자체 분석했습니다. 이어 2월의 추천 여행지로 인제 자작나무숲과 고성 통일 전망대를 선정하고 흥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원주 지역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에 따르면 2024년 원주의 수출액은 11억 2,600만 달러로 도내 전체 수출액의 40%에 육박하고 춘천보다는 2.6배, 강릉보다는 7.1배 많았습니다. 품목별로는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매운맛 라면을 앞세운 면류가 전년 대비 40% 증가한 3억 5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부품과 의료용 전자기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단체협약 사소농성 99일을 맞아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협약 효력 상실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신경호 교육감이 교사를 모욕한 인사를 정책국장으로 임명해 교권 침해를 조장하고 전교조가 추천한 연수 강사를 교체하는 등 노조 탄압의 본질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